그래서 보통은 들어오면 이게 벽으로 막혀 있어서 되게 좀 답답한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이쪽은 벽이지만 이쪽은 공용부 공간이 일부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되게 넓어 보일 수 있는 공간으로 보이는데요. 20평형대지만 마치 30평형대처럼 굉장히 넓은 공용부 공간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 마이너스 옵션이었고, 벽체를 저희가 세우지 않고 이 알파룸 공간을 공용부로 편입을 했기 때문에 다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에드윈입니다. 이번 현장은 과천에 위치한 신혼희망타운 현장인데요. 25평형 신축 마이너스 옵션 4베이 구조 아파트 현장입니다. 20평형대 4베이 구조 같은 경우에는 많은 장점, 단점들이 존재를 하지만, 저는 정말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한다면 사용하기 어려운 이런 알파룸이라는 공간이 단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20평형대라는 이런 작은 평형대를 4베이 구조로 강제로 늘리면서 방 3개, 화장실 2개라는 이런 좋은 구조를 가지고는 있지만, 방 하나가 알파룸이라는 공간으로서 사이즈가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저희가 이 알파룸 공간을 공용부로 편입을 해드렸는데요. 이 옆에 보이시는 이 기둥을 중점으로 벽이 쳐 있어서 답답하게 막혀 있어야 될 공간을 개방감 있게 철거를 하고 공용부로 편입을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번 현장에서 어떻게 고객님의 고민을 더 해결을 해드렸는지 현관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관부터 한번 같이 가보시죠. 그래서 현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옵션이다 보니까 이런 칸막이 벽체들이 전혀 서 있질 않았는데요. 벽체들이 없는 것들을 저희가 다 직접 새로 세우다 보니까 라운드의 마감이라든지 천정의 라운드의 마감, 저희가 조금 더 다양하고 디자인적으로 더 접근을 하기 더 용이했습니다. 신발장 같은 경우에는 신축 아파트 그냥 입주를 했다고 한다면 하부부터 위에까지 그냥 꽉 막힌 답답한 신발장에 위치를 해 있어야 되는데, 하부장으로 조금 더 개방감을 확보를 하면서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수납 공간이 조금 협소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 팬트리 공간에 신발을 좀 수납을 하고, 그리고 고객님께 사용하시는 뭐 운동 가방이라든지 유모차 이런 것들을 다 보관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신혼희망 타운이다 보니까 실제 입주하시는 분들이 뭐 유모차도 있으실 거고, 뭐 골프백이라든지 좀 팬트리 공간을 좀 더 크게 가져간다면 실용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현관을 딱 들어오면 이 복도 공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되게 개방감 있는 공용부 공간처럼 보인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들어오면 이게 벽으로 막혀 있어서 되게 좀 답답한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이쪽은 벽이지만 이쪽은 공용부 공간이 일부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되게 넓어 보일 수 있는 공간으로 보이는데요. 20평형대지만 마치 30평형대처럼 굉장히 넓은 공용부 공간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 마이너스 옵션이었고, 벽체를 저희가 세우지 않고 이 알파룸 공간을 공용부로 편입을 했기 때문에 다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공용부 공간이 없어지면서 뭔가 수납 공간이 줄어드는 거 아닐까? 약간 이런 걱정들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 현관에서 들어오는 이 벽면은 수납을 최대한 다 많이 담을 수 있게끔 이런 키 큰 장으로 구성을 해드렸고, 완전히 다 터져 있는 공간보다는 이런 복도라는 좀 느낌을 주기 위해서 하부장으로 저희가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부장으로 구성을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부는 띄움 시공을 하면서 간접 조명을 더 넣어서 좀 더 개방감을 줄 수 있는 디자인으로 저희가 구성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 벽면 같은 경우에도 힘을 받는 이런 내력 기둥이기 때문에 철거를 할 수는 없었고, 좀 더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게끔 이런 공용부 공간과 같은 필름으로 저희가 깔끔하게 이렇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복도 공간을 지나오면 굉장히 넓은 거실 공간이 보이는데요. 이 거실 공간은 20평형대지만 마치 30평형대처럼 굉장히 시원하고 넓어 보일 수 있게 저희가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이 알파룸 공간을 공용부 공간으로 편입을 하니까 이렇게 훨씬 더 넓어 보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집이 더 넓어 보일 수 있는 점을 좀 포인트로 찝어 드리자면, 샤시가 공용부 공간에 2개가 위치를 하다 보니 체감도 훨씬 더 많이 들어와서 집이 굉장히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문을 통해서 저희가 천장에 간접 조명을 쭉 연결을 해드리면서 한 공간처럼 보이게 구성을 해드렸고, 더 넓어 보이게 만들 수 있었던 마지막 포인트는 저는 바로 마루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마루 같은 경우에는 강마루 중에 광폭마루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 제품은 구정마루의 블론테라는 제품이에요. 190폭에 훨씬 더 굉장히 크고, 이 길이도 2400이라는 되게 긴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패턴도 원목마루처럼 굉장히 다양하게 섞어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고등결 7, 무늬결 3 뭐 이런 식의 패턴들을 저희가 다 조합해서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이 공간이 훨씬 더 넓어 보이고 좀 더 깔끔해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시비가 걸리는 이 벽면은 필름 마감으로 전부 다 진행을 해드렸는데요. 이 안방 도어는 저희가 스텝 도어로 뭔가 이 재료를 끊는 역할로 저희가 사용을 했고, 이 우측은 주방이 시작되는 도어 다리가 되면서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게끔 저희가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이 주방 스위치는 융 스위치 제품의 스테인레스 제품을 사용을 했습니다. 사실 스테인레스 제품이 일반 융에 비해서 좀 더 비싸긴 하지만 스테인레스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싱크볼이라든지 이런 수전이라든지 가장 좀 더 잘 어울리고 집에 뭔가 좀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옵션이다 보니까 주방도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구성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런 11자 형태의 대면형 형태의 주방으로 구성을 해드렸고, 고객님께서 간단한 식사를 하실 때는 이 공간에서 하실 수 있게끔 바체어를 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딱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런 소가전들이 최대한 안 보일 수 있게끔 이 아일랜드 이 안쪽의 공간에 저희가 전자레인지 밥솥 공간을 따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거실에서 봤을 때도 이 공간이 최대한 깔끔하게 보일 수 있게 도와드렸고, 이런 키친핀 냉장고는 이 벽 쪽에 붙여서 저희가 설치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키 큰 장을 설치를 해드리면서 수납 공간도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게끔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 공간은 저희가 카페장으로 이렇게 좀 깔끔하게 좀 구성을 도와드렸는데요. 이렇게 상부는 우드의 포인트가 자연스럽게 있어서 집이 좀 더 따뜻해 보일 수 있게 만들어 드렸고, 이렇게 코너들은 다 라운드 처리로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카페장 콘센트 같은 경우에도 융 스테인레스 제품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조명은 마그네틱 조명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마그네틱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조명을 교체하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게 장점인데요.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조명을 그냥 이렇게 떼서 다시 여기에 이렇게 붙여주면 교체가 가능하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방 같은 경우에는 뭐 신혼부부라든지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좀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침대 매트리스 프레임을 이렇게 평상처럼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만약에 패밀리 침대를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매트리스만 간편하게 올려서 사용을 하시다가 자녀분께서 뭐 분리수면을 한다든지 이제 방을 따로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 그냥 매트리스 하나만 떼서 자녀분 방에 넣어주고, 이 남는 공간은 뭐 좌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렇게 구성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평상 부분도 디자인적으로 깔끔하게 보일 수 있게끔 하단에 이런 간접 조명들로 저희가 이렇게 시공을 해드렸고, 집의 전반적인 우드의 포인트 필름을 이 평상과 이 붙박이장으로 저희가 구성을 해드렸는데요. 우드로 포인트를 주면서 이 우측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화이트 톤의 깔끔한 붙박이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공간은 화장대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드렸고, 앞에서 알파룸 공간이 없어지면서 뭔가 수납 공간이 부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안쪽은 이 스타일러와 팬트리, 시스템 행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면서 수납 공간에 대한 걱정도 저희가 해결을 해드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공간은 안방 화장실 공간인데요.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타일인데 이렇게 솔리드 패턴의 되게 쨍한 색감의 타일이고, 이렇게 모자이크 타일이랑 좀 같이 사용을 해봤는데요. 화장실이 좀 더 아기자기하고 깔끔하게 좀 보일 수 있게끔 한번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도기 종류는 다 아메리칸
아메리칸 스탠다드, 수전 종류도 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을 사용을 했고 휴젠트도 깔끔하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거실 화장실은 600에 600 포세린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아메리칸 스탠다드 변기와 세면대, 수전유를 전부 다 사용을 했고 유리 파티션이 아닌 조적 파티션을 사용을 해서 향후 사용하실 때도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부적 파티션을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천장에 간접 조명도 넣어드렸고 거실 화장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휴젠트를 깔끔하게 설치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신혼부부들을 위한 신혼희망타운 현장을 저희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20평형대 4베이 구조에서 뭔가 활용도가 정말 애매한 이 알파룸 공간을 저희가 공용부로 편입을 시켜드리면서 동시에 기능적으로도 좀 더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렇게 구성을 해드리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신혼부부이거나 신혼희망타운에 입주를 하시거나 20평형대 4베이 구조 입주하시는 분들이 이번 영상을 보시고 많은 꿀팁을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도 좋은 꿀팁과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